이거 누가 갖고 PD님이 직접 고르셨나요? 이건 더 자극적인 사진. 어디를 보고 있는지 딱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세는 어떻게 하느냐? 조선시대에는 공식적으로 이 환관들은 자를 수 없습니다. 환관과 내관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내시, 크게 내시부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내관들은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끝발 좋은 관리예요. 이 내관, 고려시대까지 내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정말 잘 나가는 귀족들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은 있을 게 다 있습니다. 환관은 이 환자가 뜻하는 게 있을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환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인가가 없는 존재들인데 요들이 왜 내관화가 되느냐? 조선시대 때 내시부의 사람들을 다 환관들로 메꿉니다. 그러면서 내시하면 환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두 개는 다른 거였습니다. 그럼 내시는 뭐를 하느냐? 내시를 뭘로 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는 내관들이라고 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달라져요.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을 조선시대가 되면 승정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룹니다. 아예 대통령 비서실이 따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관들이 해야 되는 업무는 따로 규정이 됩니다. 그게 뭐 왕실의 음식감독, 출납, 문지기, 청소, 공사감독, 재정, 이게 딱 봐도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궁궐의 허드렛 일인 겁니다. 이거를 맡는 사람들이 내관이 되는 거고 이 역할을 환관들이 했다. 이거 누가 갖고 PD님이 직접 고르셨나요? 어디를 보고 있는지 딱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세는 어떻게 하느냐? 공식적으로 조선시대에는요, 환관, 지금부터는 다 환관이 내시이기 때문에 내시라고 통칭해서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공식적으로 이 환관들은 자를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있어야 할 것을 없게 만드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없어진 자들이냐? 자연적으로 없어진 자들입니다. 이건 더 자극적인 사진. 예. 어우, 이렇게까지 내렸어? 지금 이분의 눈을 보면은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 여기에 뭔가를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자, 아무튼 어떻게 하느냐? 자연적으로 없어진 자들, 보통 이때 그 화장실이 뒷간이 제대로 없잖아요. 화장실이. 그래서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똥을 좀 싸는 거예요. 그냥 뭐 양반들이나 아니면 그들은 따로 있지만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데나 그냥 똥 싸지르면 그냥 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애예요, 애.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땅바닥에서 똥을 싸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아지가 한 마리가 이렇게 걸어옵니다. 이 친구가 여기 와요. 그래서 똥개라고 표현하는 게 왜 똥개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사람 똥 처먹고 자라가지고, 사람 똥 먹고 자라가지고 똥개라고 하는데, 개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똥, 응가를 하고 있는 아이 똥을 또 싱싱하니까 똥이 따뜻하게 해서 먹다가 똥인 줄 알고 비슷하게 생긴 무엇인가 남성에게 달려있는 그곳을 칵 하고 물면 잘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 거세가 되는 거죠. 요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환관 말고는 없어요.
이들을 뽑습니다. 자, 그런데 1년에 이렇게 걔한테 고환이 찢겨진 친구들이 1년 몇 명이나 됐겠어요. 정말 우연히 겹쳐야지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로는 내시부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추측이에요. 불법이라 그랬는데 근데 왜 수백 명의 환관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는 왜 때문일까?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조선에도 인공적인 거세가 시행됐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조선의 거세는 중국과는 다릅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의 거세 장면인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분 있죠. 가운데 있는 이분 딱 눈빛만 봐도 근데 눈이 굉장히 해맑잖아요. 왜냐? 이분은 이게 직업입니다. 왜 직업이 존재할 수 있느냐? 중국은 거세를 하는 게 하나의 징벌이에요.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자르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도 유명한 사람 중에 징벌로 잘린 분이 있으세요? 사마천이라는 이분도 잘리셨던 분이거든요. 징벌로서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분 같이 전문적으로 자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디테일하게 설명해도 되나? 중국과 조선의 차이는 음경을 자르느냐 안 자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남성들은 막대기 하나와 방울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방울 2개와 막대기 동시에 자릅니다. 착, 한 큐에 착 자르고 그 나무젓가락 같은 꼬챙이를 그 요도라 그러죠. 거기에다 꽂아요. 그리고 하루 이틀을 둬요. 오줌도 못 싸게 둡니다. 그러면 지혈이 되겠죠. 그리고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 그 꼬챙이를 뽑으면 분수처럼 오줌이 촥 소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입니다. 촥 뽑았는데 지혈이 안 되고 피가 확 쏟아진다. 실패. 빠바밤 빠바밤. 돌아가십니다. 죽어요. 죽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공률 5대5. 잔인하잖아요. 조선은 아유 이걸 또 이걸로 자르는 답니다. 네. 그런데 다 여기서 또 돌아갈게요. 조선은 2개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고환만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거는 다 추측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내시들이 어떻게 내시가 됐는지에 대한 기록들은 아주 나중에 19세기 이후에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내시였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약간 전설처럼 이렇게 얘기했었던 걸 가지고 소설처럼 쓰여져 있는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잘랐는지 이런 거 다 추측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실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정도 피를 통하게 하면은 이거 어차피 못 써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피를 통하게 하면은 여기가 댕강
떨어진다는 거죠. 그거를 지혈해주면 그걸로 끝. 그러니까 조선은 막대기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두고두고 문제가 돼요. 왜 황간이 필요했느냐?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왜 도대체 하나가 없는 친구들이 필요했느냐? 이 왕실과 황실은요, 남성이 허드렛 일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허드렛 일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왕실의 왕과 뭐 왕자들만 필요하냐? 아닙니다. 왕비와 공주들도 필요해요. 남성의 허드렛 일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주들은 뭐 만약에 뭐 황간들이랑 황간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허드렛이라는 남성들이랑 사고를 친다고 하더라도 아빠가 너 이 새끼 혼내고 야 같이 논 놈 죽여버려 이러면 되는데 왕비가 궁궐에서 일하는 남성과 관계를 가진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왕비가 낳은 자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왕비가 애를 낳았어요. 아예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애가 한 2살, 3살 정도 되면 얼굴이 피거든요. 얼굴이 점점 사람다워져요. 근데 이 왕이 이 애를 볼 때마다 덕배랑 닮았어요. 시도둑질은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얘는 덕배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애초에 싹을 자르기 위해서 왕비나 뭐 공주들이나 이 궁궐 안에 있는 여성들의 허드렛 일을 하는 남성들은 잘라라가 됐는데 조선은 막대기는 살아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감히 이 황간들이 뭐 다시 할게요. 이 황간들이 왕비나 공주를 건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조선시대 그런 경우가 있나?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런데 궁녀들이랑 사고를 치는 경우는 종종 생겨요. 중국처럼 아예 잘났다. 아예 막대기까지 그냥 다 거세를 했다. 라고 하면 되기가 힘들죠. 근데 그런데도 관계를 갖는 경우도 있어요. 손을 자르진 않으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데 조선은 이거 어떤 그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봤는데 그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거든요. 이 고환을 잘라도 가능할 수 있느냐? 된다합니다. 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성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소수지만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궁녀랑 이러기도 해서 그래서 결국 걸려가지고 둘 다 사형당하는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시들은요, 이 황간들은요, 조선시대 때 결혼이 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기본적으로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생활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막대기는 있지만 고환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니쉬가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깨무는 걸로 피니시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환관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입에 물고 관계를 했다라는 이것도 썰입니다. 썰이 존재하기도 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이 조선시대 그 어떤 자들보다 오래 삽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어떤 상관관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70살 넘어까지 평균적으로 살았다. 그리고 이들은 돈도 잘 법니다. 이들 중에 가장 윗선으로 올라간 상선 같은 경우에는 영의정만큼 벌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가 없더라도 오래 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를 잃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썰라운드 한국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궁녀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환관들, 조선시대는 이들이 다 내시부였다고 말씀드렸죠. 내시들의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여러분을 더 혹하게 만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